안녕하세요, 베스볼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LG QNED TV 98인치 제품이 도착을 해 있거든요. 저도 살면서 가정에 98인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 집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LG전자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98인치로 영화를 보는 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이즈와는 별개로 LG QNED라는 이 제품 라인업 자체의 성능은 또 어쩐지 한번 며칠 동안 써보고 그 소감들을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크기가 여러분들 체감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그렇게 체격이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팔을 쫙 뻗어도 제 팔 길이보다 훨씬 더 긴, 가로 길이가 지금 실측을 재보면 218c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배송 과정에서부터 걱정이 조금 됐습니다. 사실은 보면서 이게 우리 집에 진짜 들어가나 약간 겁이 날 정도였는데, LG 설치 기사님들께서 4분이나 오셔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설치를 잘 해주셨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린 여건들 때문에 제가 걱정이 조금 되긴 했었어요. 근데 역시 쓰다 보니까 이게 환경만 받쳐주면 TV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건 사실이긴 하다. 이게 저의 일단은 결론입니다. 사실 저희가 IMAX 극장 조금 앞열에 가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야 거리각? 이거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10분, 20분 보다 보니까 다 화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 그 정도로 편하게 사용을 했고요.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시야에 꽉 차는 느낌을 보기가 사실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야에 꽉 차는 느낌, 정말 극장에 온 듯한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이즈가 아니라 LG QNED TV라는 이 제품 라인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좋아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좋아해 주시는 시리즈가 있죠. 매드맥스 신작이 최근에 개봉했잖아요. 그런데 극장에서 이 신작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계관 내에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방식의 액션이 등장하기는 해도 전체적인 아트 컨셉이나 영상의 톤 자체는 전작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와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극장 상영이 끝난 다음에 추후에 VOD나 OTT 서비스에 이 영화가 공개가 됐을 때 집에서 이 작품을 보는 게 어떤 느낌일지는 사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방향에서 LG QNED TV로 보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어떤 느낌일지, 또 이 TV가 어떻게 영상을 구현을 해주는지 그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맥스라고 하면 역시 저 쨍하게 푸른 하늘 아래 또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계속 질주하는 장면이 역시 시그니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 풍경 특유의 개방감이 사실은 이 영화의 매력을 더해주기도 하는 요소인데, 확실히 이번 제품이 저 장면의 색감을 최대한 정확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건 LG QNED 에보의 퀀텀 나노셀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품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도 높은 컬러를 표현하는 나노셀 기술에 정교한 색감을 구현하는 퀀텀 닷 기술을 더해서 풍부하고 정확하게 컬러를 표현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미세한 입자들로 정확한 색 구현을 해낸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에서 조금 살펴보면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부는 그런 장면은 이전 분노의 도로나 이번 퓨리오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는데요. 전 이번에 이 제품으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다시 보면서 이렇게 모래 알갱이까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제가 보는 이 TV의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는 색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영화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작화로 유명한 지브리의 작품들의 이런 장면들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다양한 소스도 정말로 선명하고 풍부한 색감으로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와 이번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는 공통적으로 야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들, 그러니까 야간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의 사막에서 희미하게 달빛만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연출이 되는데, 사실 이런 장면들에서 TV나 모니터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좀 어두운 부분들은 화면의 입체감이 좀 뭉개져 보이거나 저기 뭐가 있는지 아예 보이지 않는 그냥 새까맣게 처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간 장면이 많은 이런 영화의 경우에는 이렇게 빛이 들어가지 않은 영역까지 얼마나 선명하게 묘사를 해주는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LG QNED TV는 밀리언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명암비를 표현할 수 있는 수치를 1에서 100만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명암비가 되게 대비가 되는 이런 장면들에서 확실히 선명한 화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빛을 잘 받지 못하는 뭐 차체 아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둡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선명하게 이 오브젝트의 입체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살아있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TV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LCD와 OLED의 차이를 당연히 아실 텐데요. 이 LCD 기반의 제품에는 아무래도 백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질적인 한계, 이 명암비를 표현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솔직히 좀 흠을 좀 찾아내려고 되게 눈 이렇게 막 보고 있었거든요. 매드맥스 어두운 야간 장면에서도. 그런데 좀 흠이 될 만한 부분을 일부러 찾아보려고 해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시청하는데 불편함 같은 거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LG OLED TV나 뭐 시그니처 라인까지 가면은 당연히 성능이야 더 좋겠지만 저처럼 기술을 뭐 딥하게 파지 않는 라이트 유저층들에게는 LG QLED TV도 충분히 훌륭한 시청 환경을 제공해주고 뭐 영화를 시청하시는데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시청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게 화질도 화질인데 되게 저는 음질에서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예전부터 TV를 쓸 때, 저희 집에서도 그랬고 TV를 쓸 때는 무조건 추가 스피커를 달거나 아니면 최소한 못해도 사운드바는 달고 그렇게 TV를 시청해 왔었는데, TV를 볼 때 추가 스피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는 저의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모든 화면은 그냥 LG TV의 자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층간소음이 걱정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사운드가 나거든요. 사실 이 제품을 쓴다면 저는 사운드바를 굳이 큰돈 들여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음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점도 있었다, 이런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좀 추가로 스마트 TV를 좀 오래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좀 셋탑박스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처럼 자체적으로 미디어 앱들, 뭐 유튜브나 OTT 같은 것들을 실행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잘 실행해주는가도 스마트 TV의 성능을 평가하는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오래 쓰다 보면은 사실 그 몇 초 기다리는 게 계속 몇 년 동안 반복되면은 그것도 사실은 조금 솔직히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TV가 얼마나 빨리 켜지고 얼마나 빨리 어플을 구동을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지금 이 제품에서 보여주는 대기 모드 기능을 사실은 어느 라인업부터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영화를 재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다 보면은 영화를 끝까지 못 보고 중간에 뭐 멈출 때거나 아니면 TV를 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번 TV를 꺼보겠습니다. 꺼보고, 네, 그리고 이제 꺼졌으니까 다시 한번 TV를 켜볼게요. 그럼 한 3초에서 5초 만에 바로 이제 넷플릭스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주거든요. 제가 이런 거에 놀라면 조금 촌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던 TV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전에 쓰던 어플로 바로 들어가 주는데 거기다가 구동하는데 한 3초에서 5초 정도밖에 로딩이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쓰다 보면은 이게 편의성에서 압도적으로 조금 질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굉장히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을 수 있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단순 뭐 처리 속도, 앱 실행 속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 최신 기술을 하면은 가장 큰 허드가 역시 AI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번에 새로 나온 LG QLED 에보도 AI 프로세서 알파 8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되는 기능이 AI를 활용해서 화질을 업스케일링 해주다든가 아니면 좀 화면의 색감을 보정해 준다든가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LG TV에서는 이걸 AI 화질 프로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은 AI 딥러닝 프로세서가 스스로 영상을 분석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선명하게 화질을 보정해 준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정말로 궁금했던 게 뭐 조금 옛날 영상들 있잖아요. 480p 이런 영상들, 이렇게 엄청 좀 열악한 화질의 영상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TV에서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유의미하게 업스케일링을 해주는가,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 설명을 보자마자. 그런데 영상 편집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굳이 뭐 480p까지 가지 않더라도 720p 정도의 영상만 하더라도 720p를 1080p로 확장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화질이 깨지는지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480p짜리 영화를 이렇게 98인치 TV에 재생을 해도 사실 화질이 너무 깨져서 보기가 힘들 정도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으니까 사실 사람이 직접 4K로 복원하는 수준까지는 당연히 안 되더라도 시청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는 수준의 화질 보정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체감을 하기가 힘들면은 프레임 단위로 좀 뜯어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AI 화질 프로를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 확실히 화질의 선명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질뿐만 아니라 음질에도 AI가 관여를 하는 AI 음질 프로 기능도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AI 사운드 프로는 확실히 좀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일반 배경음과 구분해서 좀 더 또렷하게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본인 가게 말씀 금방하신 그런 친구가 왔고요. 회장님이 왔어요. 누굴 더 서비스 많이 줍니까? 그래 누적 있는 친구가 왔고 만약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본인 가게 말씀 금방하신 그런 친구가 왔고요. 회장님이 왔어요. 누굴 더 서비스 많이 줍니까? 그래 누적 있는 친구. 그래서 이런 기능은 스튜디오에서 정교하게 믹싱을 완료한 영화나 음악 같은 콘텐츠가 아니라 조금 야외에서 촬영한 그런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를 제대로 못 썼다던가 그런 영상들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묻혔던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I 공간 인식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TV가 제 집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TV가 제 집의 환경, 이 공간감을 인식을 해가지고 제 집의 환경에 맞는 소리를 이렇게 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써봤는데 이거는 영화든 음악이든 그냥 일반 콘텐츠든 간에 상관없이 제 집의 환경에 맞는 음질을 보여주는 거니까 되게 모든 콘텐츠에서 향상된 음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TV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든 없으신 분들이든 최신형 TV에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흥미거리로만 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TV를 쓰면은 거의 스마트폰과 비슷한 원리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을 쓸 때처럼 운영체제 디자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LG 스마트 TV의 운영체제는 웹OS인데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웹OS 리뉴라고 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계속 이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되기 이전에 지금 단계에서도 좀 신기한 기능이 여기 제 보이스 아이디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제 목소리로 내 아이디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구동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플리케이션 순서가 여기 거의 기본 세팅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어둔 아이디로 들어가면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줘.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제 아이디로 제 목소리를 인식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가지고 바로 제 아이디로 들어가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유튜버니까 유튜브 맨 앞에 있고 넷플릭스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천 콘텐츠도 제가 기존에 봤었던 콘텐츠대로 알고리즘을 파악해가지고 콘텐츠를 추천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LG QNED TV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IT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IT 전문 유튜버님도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영화나 영상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무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들이 채워줄 수 없는 감각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감각을 모두가 이렇게 98인치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정말 시각을 꽉꽉 채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각자 환경에 맞는 사이즈를 고려를 하시되 일단 제품 라인업 자체는 LG QNED TV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써보고 역시 TV는 크면 클수록 좋구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다음 TV를 살 때는 최소한 75인치를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려서 정말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